안녕하세요. 오늘은 순간의 느낌을 담은 사진이나 이야기가 있는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수업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사진을 살펴보며 그 특징과 느낌, 그리고 촬영한 방법 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진을 찍는 다양한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획해서 스스로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사진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진들을 보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또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으로 찍었을지 한번 추측해 봅시다. 처음에는 선생님과 함께 하고 나중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선생님이 보기에 일단은 굉장히 낮은 곳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또한 순간적으로 물방울이 튀기는 것을 멈춘 화면처럼 찍어낸 특징이 보입니다. 느낌은 어떤가요? 비 온 후에 고여있는 물 웅덩이에서 어떤 어린 친구가 팔짝팔짝 뛰어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순간에 물이 튀기는 모습을 잘 잡아낸 것 같아서 생동감이 느껴지네요. 어떤 방법으로 이 사진을 촬영하였을까요? 배웠던 것들을 떠올리며 한번 추측해 봅시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어떤 특징이 보이죠? 일단은 사람이 아닌 동물을 찍은 사진이네요. 또 새가 날개를 활짝 펼쳤을 때의 모습이 잘 찍혀 있어요. 이 사진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금방이라도 새가 내 앞으로 착지할 것 같은 활기찬 모습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찍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사진의 특징과 느낌을 선생님은 조금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하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 사진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흔히들 점프샷이라고 불리는 사진이죠. 친구들 4명이서 동시에 뛰어 사람이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찍은 사진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또 이 사진은 어떤 방법으로 찍었을까요? 다음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특징이 있죠? 이 사진은 마치 길에서 불꽃놀이가 일어나고 있듯이 굉장히 빛이 선으로 많이 그어져 있네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렇다면 이 사진은 또 어떤 방법으로 찍었을까요?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앞선 사진과 마찬가지로 빛이 지나간 자리가 그대로 선으로 남았어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 사진은 어떤 방법으로 찍었을까요? 이번 사진은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잘 관찰해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해봅시다. 어떤 느낌이 드는 사진인가요? 어떤 방법으로 찍었을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이 6가지의 사진은 모두 셔터 스피드, 즉 셔터 속도를 조절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첫 번째 3가지는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밑에 3가지는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사진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은 비교적 선명한데 뒤에 배경은 굉장히 흐릿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속도감이 좀 느껴지죠?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찍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 사진의 느낌도 한번 말해보세요. 이 사진은 어떻게 찍었을지 추측해 봅시다. 방금 본 2사진은 패닝 기법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패닝 기법에 대해서는 활동 2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사진도 살펴봅시다. 이 사진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앞에 친구가 잠자리채를 들고 있는데 잡으려는 새는 실제 새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림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 사진은 어떤 방법으로 찍었을까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손에 들고 있는 카드와 뒤에 있는 배경이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이어지네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방법으로 찍었을까요? 다음 사진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저 뒤에 있는 풍경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피사의 탑이죠.
피사의 탑을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표현한 사진이에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방법으로 이 사진을 찍었을까요? 앞서 본 3개의 사진은 모두 착시를 이용한 사진입니다. 원근에서 생기는 착시 현상을 이용하면 이렇게 재미있는 사진들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가지 사진을 찍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빠른 셔터 속도로 사진 찍기입니다. 셔터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해서 사진을 찍으면 순간적으로 멈춘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본 사진에서 물방울이 튀는 순간이라든지 새가 날개를 펄럭이는 순간, 친구들이 다 같이 뛰어오른 순간같이 아주 찰나의 순간을 잘 잡아낼 수 있어요. 이것이 어렵다면 연속 촬영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연속 촬영 기능은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해서 여러 번 연속해서 찍는 기능입니다. 연속해서 찍힌 사진 중에 내 의도에 맞는 사진 한 장을 고르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느린 셔터 속도로 찍기입니다. 셔터를 오래 열어서 지나간 흔적을 찍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 사진처럼 자동차가 지나간 길, 별이 지나간 길들이 그대로 사진에 남죠. 이렇게 느린 셔터 속도로 찍을 때에는 밝은 곳에서는 좋은 사진을 찍기가 힘듭니다. 가능한 어두운 곳을 촬영 장소로 정해서 찍어보세요. 또한 셔터가 열려있는 동안에 사진기가 흔들리면 제대로 된 사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삼각대나 삼각대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써서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폭죽이나 전구를 이용해서 허공에 빗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이때 사진을 찍는 중간에 잠깐 전등을 켰다가 끄면 인물과 배경이 빛 그림과 함께 나타나도록 찍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패닝 기법이에요. 패닝 기법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대상을 찍을 때 사진기도 대상과 함께 움직이며 촬영하는 기법이에요. 이렇게 찍으면 아까 본 오토바이 사진이나 버스 사진처럼 배경은 속도감 있게, 물체는 또렷하게 촬영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버스는 또렷하게 촬영이 되었고 배경은 마치 우리가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 보는 창밖 풍경처럼 흐려져서 지나가고 있죠. 이런 사진을 찍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물체를 중앙에 놓고 초점을 맞춥니다. 카메라를 물체와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원하는 순간 셔터를 누르고 계속 물체를 따라 움직여주세요. 이때 카메라와 물체의 속도가 같을 것, 또한 카메라가 위아래 혹은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게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닝 기법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촬영 기법이에요. 오늘 이 패닝 기법으로 사진을 찍고자 하는 친구는 많이 시도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사진을 고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착시 사진입니다. 착시 사진은 원근으로 인한 착시 효과를 이용해 찍는 사진입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먼 곳에 있는 피사의 사탑은 작게 찍히고 가까이에 있는 아이스크림 콘은 크게 찍히는 것을 이용해서
아이스크림이 마치 피사의 사탑인 것처럼 찍은 사진이에요. 원근에 따라 물체의 크기가 다르게 찍히는 점을 이용하여 위치를 잘 맞춰주면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착시 사진을 찍을 때는 카메라의 풍경 모드를 사용하면 좀 더 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찍으려는 대상을 모두 사진기와 멀리 두고 찍어야 좀 더 잘 찍을 수 있어요. 하나의 물체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찍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 볼게요. 선생님이 올려놓은 이 사진 촬영 계획서를 인쇄해서 여기에 계획을 세우고 연출 사진을 찍어도 좋고, 혹은 프린트가 없다면 이 사진 촬영 계획서를 보고 배움 공책에 사진을 촬영할 계획을 세워주세요.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주제와 장면에 맞게 사진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